서커스, 주로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기회나 마술 등을 보여주며 사람의 흥미를 자극하고 주목을 끄는 하나의 쇼입니다. 역사를 되짚어 보더라도 그대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일은 매우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서커스는 미국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사람이 창시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런데 서커스의 창시자라고 알려져 있는 바넘의 서커스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서커스와는 달랐습니다.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 그를 좋은 말로 표현하면 성공한 엔터테이너, 나쁜 말로 표현하면 돈에 미친 사기꾼. 그래도 두 가지 평가엔 하나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그가 업계에서 최고였으며 돈을 엄청 많이 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넘은 엔터 부문에서는 가히 신화적인 인물인데요. 현재도 바넘 효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후세에 남긴 영향력이 꽤나 큰 사람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그는 돈에 대한 열망이 정말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돈을 벌기 위해 했던 여러가지 일화도 있는데 몇몇 일화를 들여다보면 와, 돈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의 일화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바넘의 가장 대표적인 사기는 조이스 헤스라는 80대의 늙은 여성을 데리고 했던 사기인데요. 바넘은 그녀의 나이가 160살을 넘었으며 과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간호사였다는 등의 말로 세간의 주목을 끕니다. 사람들은 조이 헤스를 보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는데요. 이때 당시 매주 1,500달러, 한화로 약 170만원을 벌었다고 합니다. 1800년대 당시 현재 돈으로 170만원이라니 보통 사기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바넘이 조이스 헤스의 나이를 속인 것이 들통나 그 인기는 한순간에 사그라들게 되고 바넘은 이 위기의 순간에서 또 다시 사기를 치는데 바로 조이스 헤스는 고래의 뼈와 고무 등으로 이루어진 인조인간이라며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기는 바넘이 헤스가 죽고 나서 그녀의 시체를 해부해 증명하겠다며 전시회를 열면서 입장료를 받아먹는 데 이용합니다. 그리고 후에 알려진 것으로 바넘이 헤스를 더 늙어 보이게 하기 위해 술을 먹이고 일부러 밥을 적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등 가혹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와, 바넘 너는 정말... 헤스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용해 돈을 번 바넘. 정말 돈과 관심을 위해서라면 어떤 짓도 서슴지 않는 독한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피지의 인어라해서 연어의 뼈와 원숭이의 상체를 교묘하게 조립해 인어를 발견했다며 거짓말을 치는가 하면 석고를 이용해 거인의 형상을 만든 뒤 거인의 흔적을 발견했다라고 사기를 친 카디프의 거인 모방 사건도 있습니다. 또 쇼에 이용하던 코끼리 전보가 교통사고를 당해 죽자 그 죽음 또한 전보가 아기 코끼리를 구하려다 죽었다며 스토리텔링을 해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등 갖가지 방법과 뛰어난 언변을 통해 많은 사기를 쳤고 또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무엇보다 지금의 바넘을 잊게 만든 것은 서커스 프릭쇼.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기형쇼라는 이름을 가진 프릭쇼는 서커스의 창시자였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 여러 관객들 앞에 선보였던 하나의 쇼였습니다. 프릭쇼는 기형적인 신체를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쇼를 하는 것이었는데요. 바넘은 샴쌍둥이 창가 N형제를 시작으로 25인치의 키, 15파운드의 무게를 가진 소인증 난쟁이 찰스 스트랜튼 등과 각질을 누비며 돈을 끌어다 모읍니다. 그 쇼의 이름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지상 최대의 쇼. 이름대로 쇼의 유명세는 정말이지 대단했습니다. 이 지상 최대의 쇼를 보기 위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소설 톰 소여의 저자인 마크 트웨인, 그리고 에이브래햄 링컨까지 바넘 일행의 친구가 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바넘은 현재에 와서 평이 아주 많이 갈리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내용을 토대로 보아도 그가 엄청 도덕적이진 않다라는 것이 문제인데요. 동물 학대와 사기는 기본이고 기형인들을 모아 자극적인 쇼를 했던 것은 그가 교육시설을 세우거나 기부를 많이 했음에도 부정적인 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넘을 단순히 나쁜 놈으로 치부해 버리기는 힘든데요. 왜냐하면 바넘은 자신의 쇼에 서게 했던 기형인들을 전혀 차별하지 않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수익의 분배와 계약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조율을 해가며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했고 때문에 돈 문제로 인해서 마찰을 빚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기형인들을 멸시하거나 천대하지도 않습니다. 기형인들 또한 당시 사회에서 외형 때문에 천대받던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설 수 있게 관심을 받게 또 돈을 많이 벌게
세상 밖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준 바넘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실제로 바넘의 서커스단이 망했을 때도 단원들은 바넘을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다는 일화는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유명했죠. 그리고 그 중에서 같이 각지를 누볐던 소인증의 난쟁이 스트랜트는 그가 어려울 때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주는 등 꽤 속 깊은 사이였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돈벌이로 기형인들을 이용하였지만 결국엔 그들을 일반인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도왔고 차별 없는 대가를 지불하며 누구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고 주장한 바넘은 이후에도 링컨을 지지하며 노예제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등 평등함을 상당히 강조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업적이 영상에 나오는 것이 다는 아니지만 이런 업적들 전부가 단면만 보고 칭찬받아서도 그렇다고 비난받아서도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사업가든 사기꾼이든 하나 분명한 건 돈을 벌기 위해, 이목을 끌기 위해 손가락질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은 희대의 노이즈 마케팅 신이 아니었나 생각해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영상을 받아보길 원하시면 중앙의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